나오다가 애가 엄청 아팠어요. 악 하면서 변을 봤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변을 안 보려고 응아가 마려운데 여기서 참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아이가 항상 대변을 볼 때 힘을 줘가지고 막 토끼똥처럼 보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며칠 동안 대변을 안 보고 막 힘들게 보고 변 보는 게 늘 전쟁인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소아 변비를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아 변비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며 어떻게 조절하는 거가 바람직한지 바로 가시죠. 아이들이 변비를 왜 걸릴까요? 조그만한 아이들도 위장관이 성인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음식물이 잘 들어오면은 여기 위를 거쳐서 소장, 대장 이렇게 쭉 거쳐서 대변으로 잘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유독 여기 안에 이렇게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 윗속에 뭐 굳어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 위에는 또 가스가 막 차 있고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이면 다 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변비가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유전성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변비가 있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변비가 있고 요런 집 아이들 중에서 완전 어릴 때부터 변비가 좀 심한 아이들이 보통 태어납니다. 가족력이 좀 있고 요게 유전성이 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비가 왜 생기냐면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물을 안 마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물을 좀 안 마시고 자꾸 이렇게 주스만 마신다던가 다른 것들 감돼 있는 것만 먹고 물을 잘 안 마시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수분이 없으니까 여기 위장관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 있겠죠. 그게 잘 나오지를 못하니까 안에 쌓이고 하면은 큰 덩어리가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물을 안 마시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채 과일을 안 먹고 고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보통은 변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또 변비가 많냐면 활동성이 적은 아이들이 변비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유독 앉아서 퍼즐하고 앉아서 막 인형놀이하고 이러는 걸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변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 습관을 보호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보호자분들 대다수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애는 물 잘 마시는데요? 야채 과일 잘 먹는데요? 우리 애들은 그냥 활동성이 다 뛰어난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성이 조금 주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유전적으로 장 활동성이 조금 적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생활 습관이 괜찮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변비가 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생활 습관이 100%라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유전성이 좀 더 강합니다. 다만 되게 속상한 거는 유전적으로 얘는 변비가 없을 아이인데 생활 습관 중에서 고칠 만한 거가 분명히 있는데 요 중에서 하나를 잘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전성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생활 습관입니다. 이거 중에서 물은 다 안 먹는데 우리 아이 야채 잘 먹는데요 이러시면은 안 되고요. 이거 중에서 아이가 유독 약한 거 물을 잘 안 먹으면 물을 먹여 주셔야 되고 뭐 야채 과일을 안 먹는다 그러면 요 편식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고 아이가 잘 뛰어노지를 않는다 그러면 열심히 데리고 나가가지고 놀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생활 습관들을 열심히 잘 교정하는데도 안 되는 아이들은 얘 우리 아이가 유전적으로 좀 변비가 있는 아이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속상한 얘기인데 세 번째가 원인이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심리적인 요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이가 이게 왜 생기게 되냐면 우리 아이는 유전적으로는 변비가 없는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멀쩡한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물을 어렸을 때 엄청 안 마셨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겼어요. 처음에 그냥 유전적으로는 멀쩡한 아이인데 변이 한번 되게 땡글땡글하고 딱딱하게 여기 뭉쳐버렸어요. 그 변을 애가 볼 때 아프겠죠. 요게 막 살들을 찢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항문 쪽을. 나오다가 애가 엄청 아팠어요. 딱 하면서 변을 봤어요. 그 다음부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변 보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 시간은 내가 피하고 싶은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변을 안 보려고 응아가 마려운데 여기서 참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이 계속 더 불어날 때까지 얘가 변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한 번을 봤는데 항문이 또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두 번째 더 아플 거예요. 그러면 이것 봐, 대변 보는 건 너무 힘든 거야. 이래서 심리적으로 변 보는 시간을 너무 무서워하고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변기만 보면은 거부감이 들고 이런 과정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고착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 계속 평생 변비를 안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인까지 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전적으로 태어나기로는 변비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생활 습관 간단한 것 때문에 이게 쌓여서 심리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만성 변비 환자로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면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유전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비의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심리적인 거를 건드리는 게 사실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왜 변비 약을 쓰잖아요. 간혹 가다가 어머님들께서 변비약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먹어도 돼요 하는데 그거 되게 생각보다 무해한 약입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요 변들을 수분기를 주변에서 쫙 흡수를 시켜가지고 변을 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설사처럼 나올 수도 있고 무름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변이 물러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이 나올 때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변비약은 쓰는 것입니다. 설사는 하더라도 변 보는 순간이 아프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쓰고 계속하면서 변을 무르게 보고 변 보는 과정이 하나도 안 아픈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변 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거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 보는 시간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만드는 게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서 변비약은 그러면 잠깐 동안 변 잘 보면 끊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변비의 치료는 뭐냐면 꾸준하게 변을 계속 무르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교수님들 변비 주되게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가 강의들 여기저기 이렇게 들으러 가서 보면은 최소 기간으로 사용하는 변비약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대로 변비 진단된 아이들은 변비약을 최소 6개월 정도를 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원래도 변비가 있진 않았는데 일시적으로만 변을 좀 오랫동안 못 보고 힘들어하고 한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 한 번만 딱 해결을 해주면 뭐 한 3, 4일만 쓰거나 뭐 일주일만 쓰거나 해도 그거 변만 무르게 해서 잘 보고 나면 정상변을 보겠죠. 근데 아이가 제대로 변비가 있는 애예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한 3, 4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면서 항상 힘들어하고 아니면 막 1, 2년 동안 계속 힘들어하던 아이예요. 걔한테 일주일, 2주일 써가지고 변을 좋게 만든다고 이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최소 기간이 변비약을 6개월 동안 쓰는 게 변비약의 치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외래에서 강조하는 거가 있습니다. 변비약을 쓰는 거는 약의 도움을 의존해서 변을 무르게 만드는 건데 약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도 무름변이 아니라 정상변을 보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 없이 이게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먹으면서 생활 습관에서 고칠 거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열심히 찾아서 고치면서 지내야 나중에 약을 끊었을 때도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안 무서워하고 생활 습관적으로도 변이 뭉칠 거가 없으니까 이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생활 습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요거 중에서 요런 아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소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조금 먹어서 변을 안에서 이게 못 보고 계속 쌓여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계속 이제 변비약을 먹으면서 이게 변을 잘 보니까 속이 빨리빨리 비워지니까 배고픈 것도 더 증가를 하겠죠. 식사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변비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들, 요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고칠 만한 거가 뭐가 있나 열심히 보시고 이걸 고쳐가면서 변비약을 6개월 동안 쫙 먹게 되면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다음에는 약을 끊었는데도 변을 잘 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애일 때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어른들이 돼서 고치려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변비약 절대로 이거 안 좋은 약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설명들을 충분하게 다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변비약을 딱 처방해서 며칠 먹으면 그때만 괜찮고 끊으면 또 나빠지는데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변비약을 안 먹어버리십니다. 영양제나 뭐 다른 막 보조적인 이렇게 선전에서 광고하는 것들을 많이 먹이면서 변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변비약을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생활습관 고치는 데 열심만 내주셔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변비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속상한 게 이렇게 6개월 동안 먹으면서 이거를 다 잘 하는데도 약을 끊으니까 또 이렇게 심해지는 애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유전성이 조금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타고나게 장 활동성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이렇게 먹게 되는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작은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심리적인 거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변비가 유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걸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변비일 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유산균이 엄밀히 말하면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 유산균을 되게 맹신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 유산균을 먹으면 비싼 유산균이니까 좋아질 거야, 그러면 보통은 실패하게 되어 있으세요. 유산균은 말 그대로 장에 좋은 균들을 넣어줘가지고 장 안에 좋은 유산균들이 많아져서 음식물들을 잘 소화하고 수분도 잘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균들을 넣어주는 건데 이건 직접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변비가 심한 아이들은 유산균만 먹는다고 해결이 잘 안 되고 보통은 변비약을 최소 6개월 정도 먹어주면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아 변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극히 일부만 설명드린 거기는 해요. 왜냐면 변비가 되게 어려운 질병입니다. 공부해볼수록 한계도 되게 무한하고요. 선천거대결장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변비 있는 애들은 그런 조금 기형을 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서 이런 어려운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장 일반적인 변비인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꼭 변비 치료를 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서 진찰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변비의 안 좋은 굴레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